안녕하세요. 자녀교육 정보 채널 드림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참 자녀를 키우면서 고민이 참 많으실 텐데 그 중에서도 수학에 대해서 뭔가 공부를 하는데도 성적이 오르지 않아. 그래서 점점 슬럼프에 빠질 때 수학 슬럼프 이렇게 한번 극복해 보세요 라는 내용으로 얘기해 보려고 해요. 누구나 공부를 하다가 보면 어느 한계에서 그 임계치처럼 느껴지면서 올라가지 않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잖아요. 정말 나름 열심히 했는데 그런데 그 다음 단계에서 이상하게 열심히 하는 만큼 성적이 나오지 않을 때 얼마나 고민되고 속상하세요. 그런데 정말 이럴 때 어떤 방법들을 써서 극복하고 성적을 올리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려고 하니, 물론 개개인마다 취향은 다르겠지만 제법 공부를 잘하거나 굉장히 공부를 잘하는 그 아이들 썼던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제 아이도 이 부분으로 슬럼프를 극복했던 거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해요. 초등에 굉장히 수학을 잘하거나 아니면 중등에서 뭔가 자꾸 이게 문제가 생길 때, 이럴 때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슬럼프에서 극복하고 여기 이 단계를 거치고 나면 정말 최상위권을 올라가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수학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모를 때에는 어머니들이 그리고 또 아이들이 이런 패턴을 좀 알고 있어야 자신들이 이제 학원을 옮기더라도 같은 문제 또 풀고 모르는 문제 계속 틀리고 이러는 부분에 함정에 빠지지 않게 되는데요. 그 많은 학원에서 어떻게 일일이 아이들의 개인 취향에 맞게 틀린 부분이 이거라고 콕 집어주고, 아니고 또 더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해야만 된다라고 하기에는 너무 학생들이 많아서 개개인별로 다 알 수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다가 성적이 오르지 않는다, 열심히 하는데도 왜 자꾸 안 되지라고 한다면, 초등일 경우에는 기하, 대수, 해석학으로 막 섞여 있어요. 그래서 어느 부분이 정확히 틀리는지 잘 모르는데, 이럴 때 기본을 하다가 심화를 했는데 자꾸 막히잖아요. 그럼 심화를 너무 오랫동안 잡고 있다 보면 아이들이 자기들이 이렇게 업그레이드 되지 않는 기분 때문에 굉장히 슬럼프에 빠지기가 쉬워요. 이럴 때는 중등에 있는 쉬운 기본을 가지고요, 7-1부터 해서 1학기 부분은 전부, 중등은 이제 대수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래서 7-1, 8-1, 9-1 이렇게 총체적으로 쉬운 부분을 먼저 문제를 풀어보고, 그리고 2학기 부분인 7-2 그리고 8-2 9-2 이렇게 기하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 부분을 쉬운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 큰 그림에서 밑에 있는 부분이 쉽게 느껴지게 돼요. 단지 함정은 영재원 같은 데 지원을 할 때 선행한 티를 내면 떨어뜨리는 그런 영재원도 있기 때문에, 초등의 식으로 풀 때 적어도 문제의 난이도가 어려웠을 때에는 중등의 쉬운 기본 문제를 보고서 이게 이제 초등 때의 심화 문제를 볼 때 훨씬 쉽게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를 해보시면, 나는 대수의 이런 부분이 부족하구나, 나는 기하의 이 영역이 어렵구나, 이걸 금방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초등에 있는 심화를 쉽게 접근할 수가 있는 거죠. 또 역으로 중등 과정에서도 자꾸 이렇게 심화 부분에서 오래 걸리도록 해도 문제가 잘 풀리지 않는다, 이럴 때 또 굉장히 큰 슬럼프가 오게 돼요. 이럴 때에는 고등 과정에 있는 기본을 풀다 보면 이 중등에 있는 심화가 풀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갑자기 아무리 공부를 해도 도저히 어느 선에서 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에는 여러분의 그런 핸디캡을 찾아야 한다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이런 찾는 부분에서 쉽게 하늘 수 있는 부분이 중등의 1학기 부분을 쭉 한번 보시고 2학기 부분을 쭉 보면서 자신이 대수가 부족한지 기하가 부족한지를 명확하게 알고 나면 훨씬 더 성적을 정리하는데, 자기가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데 더 중요하게 역할을 하고 자신이 뭘 어떤 것부터 좀 해야 될지를 알 수 있게 돼요. 그래서 학원에 적어도 가서 상담을 할 땐 저는 이런 게 부족해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더 집중적으로 뒷받침되고 좀 그 다음에 진도를 나갔으면 좋겠어요 라던가, 아니면 부족한 부분을 뭐 개인이든 인강이든 해서 그 부분을 채우고 넘어가면 정말 여기에서 안 올라갈 것 같고 여기에서 정말 머무를 것 같았던 그런 한계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게 훌쩍 뛰어넘어지면서 정말 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자신감도 찾게 되고 성적을 올리는 데도 큰 역할을 했는데요. 뭐 이게 대단하다기보다 주변에 있는 친구들도 그렇게 했더라고요. 수학을 날고 긴다는 고수들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이가 무작정 기본을 했는데 심화 과정을 너무 어려워한다, 그럴 때는 여러분이 너무 그 선행에 대해서
이렇게 좀 안 좋은 쪽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이 부분을 이제 스킵하시고 심화가 너무 어렵다고 느껴질 때에는 그 다음 단계인 이제 선행을 해서 전체적으로 큰 그림을 그리고 밑을 보면 쉽게 문제가 풀릴 수 있고 생각보다도 이렇게 오랜 시간을 들이지 않아도 되는 거였구나라는 생각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중등 과정에서 이렇게 고등에 있는 기본 부분을 보고서 이렇게 문제를 풀게 되면 이렇게 중등의 심화도 잘 풀린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렇게 나가고 있었지만 영재고 같은 데 만약에 시험을 본다면 문제 풀이식을 할 때에도 또한 여기서 주의해야 되는 거는 이게 이런 선행한 티를 또 내면 안 되기 때문에 고등식을 가지고 풀면 안 되고요. 비록 그 고등식을 통해서 이 금방 문제가 풀리지만 그래도 그 서술을 할 때는 중등에 있는 그 풀이 방법으로 하셔야 된다는 것은 유념해 두시고요. 사실 어떤 과목이든 잘 안 될 때 속상하고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내가 부족해서 그런가 라고 고민하지 마시고 사실 수능까지는 그리고 뭐 해외에 있는 어디에서도 전 세계에서도 입증된 부분인데요. 기본적인 IQ만 된다면 충분히 만점을 받을 수 있는 그 정도의 교과 과정이라고 해요. 그런데 공부 방법이 자신의 아이에게 딱 맞는 방법을 찾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런 방법에 있어서 수학을 슬럼프를 느끼거나 수학이 잘 안 된다고 할 때 그리고 나는 문과형인가 봐 아니면 난 수학에 대한 머리가 없나 봐 라고 혹시 생각한다면 방법을 한번 바꿔보세요. 이 과정은 자신의 아이에게 맞다면 그리고 아이에게 그 구멍이 뭔지 어디가 허점인지를 알 수 있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성적이 오르면서 부쩍 자신감도 갖게 되고 다른 과목에 대해서도 최상위권을 유지하겠다라는 어떤 그런 승부욕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와 또 여러분에게 큰 힘이 되는 영상이었기를 바라면서 다음 시간에도 꼭 필요한 정보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